안녕하세요. 대전대입지원단 대전대신고등학교 교사 이선복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7학년도 대입전형 특징과 전망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2027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7학년도 대입 일정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수시학생부 작성 기준일이 2026년 8월 31일 월요일로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전까지 모든 활동을 다 종료하셔야 되고요.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내용이 정확히 잘 기입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9월 7일부터 9월 11일까지로 그 가운데 3일 이상 원서 접수 기간으로 할애되어 있습니다. 전형 기간은 9월 12일부터 12월 17일 총 97일로 되어 있고 합격자 발표는 12월 18일 금요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합격자 등록 기간은 21일부터 23일 3일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일은 12월 24일부터 29일까지입니다. 합격자 발표는 저녁 6시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은 2026년 12월 30일 수요일 오후 밤 10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시 모집 주요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시학생부 작성 기준일은 2026년 11월 30일이 기준일입니다. 그리고 원서 접수 기간은 1월 4일부터 7일 중 3일 이상 되어 있고요. 전형 기간은 가군과 나군, 다군 날짜가 다릅니다. 가군은 1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 동안, 그리고 나군은 1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 동안, 그리고 다군은 25일부터 31일까지 7일 동안 예정되어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는 2월 5일 금요일까지이고요. 합격자 등록 기간은 2월 10일 수요일부터 12일 금요일까지 3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일이 2월 13일부터 17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은 2월 18일 목요일 밤 10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추가 모집 주요 일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수 전형 합격자 발표 등록일은 2월 19일부터 26일까지 총 8일 예정되어 있고요. 합격 통보 마감은 2월 26일 저녁 6시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등록 마감은 2월 26일 금요일 10시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밤 10시까지입니다. 수능 시행일은 26년 11월 19일이고요. 그리고 수능 성적 통지일은 12월 1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수능일과 수능 성적 통지가 전년 대비 6일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시 전형 기간이 총 7일이 늘어나 있고요. 최초 합격자 발표 등록, 충원 등 수시 전 일정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일주일 정도 수년되어 있습니다. 정시 원서 접수 일정은 1월 4일부터 7일까지 대학별로 3일 이상 접수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수시 모집은 최대 6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시 모집은 가나다 군별 1회씩 최대 3회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추가 모집은 제한이 없고요. 그런데 수시 모집 합격 시 등록을 포기해도 정시 및 추가 모집에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야 되고요. 정시 모집 합격 및 등록 시 2월 추가 모집 지원도 불가합니다. 그리고 복수 지원 금지 사항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복수 지원 금지에서 예외에 해당하는 대학들이 몇 개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라든가 카이스트 등과 같이 특별법에 의해 설치되어 있는 특수학교나 전문대 학교 같은 경우에는 복수 지원 금지 예외 대학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선생님이 또 정리된 내용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7 대학 입학 전형을 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사항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 입학 전형 4년 예고자라는 것이 그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작년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 대학별로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이라는 것이 4월 말에 나왔을 겁니다. 네, 그 내용을 토대로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도 자료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시기는 5월 말입니다. 5월 말에 수시 모집 요강이 확정되어서 대학별로 공표가 됩니다. 그리고
정시 모집 요강은 9월 초에 발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5월 말에 그 대학별 본인이 관심 있는 대학들을 들어가 보시면, 입학처에 들어가 보시면 그 관련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또 하나의 여러분들 또 그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되는 부분은요. 전년도에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이 4월 말에 공지가 됐으나 그 당시와 지금의 차이가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의대 증원이 다시 이제 원복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새롭게 5월 말에 이제 확인이 돼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지역 이사 제도라는 것들이 새로 생겨났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올해 5월 말에 모집 요강으로 확정되면서 공지가 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집 시기에 따른 대입 전형 분류입니다. 보통 그 대부분의 재학생들이 이제 지원하는 전형이 이제 수시 모집 전형입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여러분들이 이제 원서를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이제 면접을 대비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정신없게 흘러갈 겁니다. 그리고 12월은 정시 모집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월 달에는 정시에서 이제 떨어진 학생들 추가 모집 기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트에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그 횟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은 수시 모집 같은 경우는 최대 6회, 그리고 정시 모집 같은 경우는 최대 3회 이렇게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모집 시기별 그 복수 지원 금지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수시 모집 대학 합격자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정시 모집 및 추가 모집이 지원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내가 합격해 놓고서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다고 여러분들이 포기를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정시에 지원이 불가합니다. 네, 꼭 좀 기억하여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동일 대학 내 군이 같은 모집 단위 간 복수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가군의 한 개 대학, 그 다음에 나군의 한 개 대학, 그 다음에 다군의 한 개 대학 이렇게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 모집 같은 경우에는 4년제 정시 모집 등록 포기자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정시 모집 합격자는 등록 여부 상관없이 추가 모집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특별법에 의해 설치되어 있는 특수대학들이 있습니다. 뭐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이런 학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기원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카이스트라든가 뭐 디지스트, 유니스트 이런 대학들이 있으니까요. 그 학교마다 좀 성향이 좀 다르긴 한데 과학을 열심히 준비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수시 6회 지원에 추가로 해서 이런 과기원들에 더 지원을 하면은 훨씬 더 많은 그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한국전통문화대라든가 한국예술종합학교라든가 이런 대학들도 있으니까요. 본인이 선호하는 대학, 그리고 본인의 어떤 진로에 맞는 대학들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지원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중 등록 금지 사항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종 이런 일들이 좀 발생을 하긴 합니다. 모집 시기별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할 경우 한 개 대학에만 등록을 해야 되는데 예치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개 학교 이상에. 네, 그런 경우에는 합격 사실을 취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히 살펴보시고 내가 꼭 그 희망하는 대학에만 예치금을 등록해야 된다, 납부해야 된다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27학년도 수능체제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7학년도 수능 영역은 2026학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고2 같은 경우에 2028학년도 수능에는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2027에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네, 국어 과목 같은 경우는 공통 과목이 독서와 문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선택 과목은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은 공통 과목 수학 1, 수학 2로 구성되어 있고요. 선택 과목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과목 같은 경우는요. 영어 1, 영어 2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 뭐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어하고 수학은 상대평가이고 영어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한국사 시험이 있는데요.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모든 수험생이 필수로 응시하여야 되는 과목입니다. 만약에 한국사 시험을 미응시할 경우에 1, 2, 3 교시, 그러니까 뭐 국어하고 영어하고 수학을 다 응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 시험을 응시하지 않았다면 전체 수능 성적이 무효가 됩니다. 이 점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탐구는요, 그 사회탐구 그리고 과학탐구, 직업탐구가 있습니다. 사회탐구에는 생활과윤리, 윤리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과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과학탐구는 물리학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등 여러 가지 과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회탐구는 택 2, 그 다음에 과학탐구 택 2 할 수 있습니다. 뭐 요즘에는 사회 하나, 뭐 과학 하나 이렇게 보는 친구들도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수능 점수가 가장 잘 나올 수 있을 것들, 유리한 것들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2외국어 같은 경우는 독일어원, 프랑스원, 스페인어원, 중국어원 이렇게 여러 가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27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정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좀 드릴 건데요. 국어하고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제2외국어 모두 오지선다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수학 같은 경우는 단답형이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답형을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마킹할 때 뭐 3학년이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많이 하진 않을 텐데 실제로 이제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실수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잘 확인하셔가지고 마킹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볼 성적 통지표입니다. 그래서 성적 통지표에 기재되는 내용은요, 표준 점수 그리고 백분위, 등급 이 세 가지가 표시가 됩니다. 원점수는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나중에 이제 정시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테지만 보통 이제 정시 전형이라고 하면은 표준 점수하고 백분위를 환산해서 대학별로 산출하여서 환산점을 냅니다. 그 점수가 제일 중요하고요. 등급은 보통 이제 최저를 맞출 때 해당이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영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절대평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1등급은 90점 이상, 그 다음에 2등급은 80점 이상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지금 뭐 수능 최저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든가 전략적으로 어떤 전형을 구성하고 있는 친구라면은 영어 과목은 정말 준비를 열심히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그 상대평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원하는 점수가 나오면은 모두 다 1등급이 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그 전략적으로 준비를 잘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27학년도 대입 전형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전체 모집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나중에 이제 표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수시 모집 인원이 전체적으로 좀 늘었고요. 그리고 정시 모집은 그에 반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시 모집 학생부 위주, 그 다음에 정시 모집 수능 위주 선발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학과 모집과 전공 자율 선택제 평가 기준에 이원화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또 설명을 좀 선생님이 좀 자세히 드릴 테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과 모집으로 뽑는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전공제로 이제 뽑는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가 기준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무엇을 더 중점적으로 그 평가 요소에서 원하는지 학생들의 어떤 요소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의 모집 인원이 좀 감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대학별 전형 내용이 일부 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모집 인원이 좀 증가했고요. 비수도권은 그에 반해서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통합 전형, 기회균형, 지역균형이라고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전체 모집 인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2024학년도부터 27학년도까지 대입제도가 그동안 많은 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4학년도의 경우에는 학종 서류가 굉장히 간소화되었어요. 그래서 뭐 학생부에서 이제 기록되는 사항들이 뭐 바이트 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줄었고요. 그다음에 봉사 활동이라든가 독서 세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학년도에는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을 대학에서 이제 자율적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학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안심하면 안 됩니다. 주변 친구들한테 굉장히 선한 마음을 가지시고 아무 일도 없어야 합니다. 그렇게 1년을 잘 보내셔야지 대학에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6학년도부터는요, 사회통합 전형 모집 인원이 증가됐고요. 그리고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2025학년도 기준으로 이제 처음에 들어왔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자율 반영이었어요. 그런데 26학년도부터는 의무 반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열심히 학교 생활도 잘하셔야 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게 형성하셔야 합니다. 저희 반 아이들, 제가 이제 지도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언어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좀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어 폭력 같은 것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7학년도부터 지역인대 특별전형 그 지원 자격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자부터 적용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7학년도 대입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는요, 작년 4월 말에 발표된 대입전형 시행계획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집요강 간에 어떠한 그 시간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말에 나오는 모집요강의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요. 다만 지금 선생님이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은 참고 용도로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석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입전형의 2026 대입전형의 선발 기조를 거의 그대로 가져오고 있고요. 전체 모집 인원은 이제 수시의 경우에는 좀 증가를 했고, 정시의 경우에는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류 간소화 방안 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시 전형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의 그 차이는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성적을 50% 이상 평가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종합 전형은 학생들의 정성 평가를 50% 이상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그 전형 간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들의 교과 성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정량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줄 세우기를 하는 겁니다. 대학에서. 그래서 학생들의 내신 성적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어떤 교과 역량 그리고 비교과 활동들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이 있는데요.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논술 역량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에 비해서 학생들이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좀 낮죠. 네,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시 전형이라고 하죠. 수능 위주 전형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거의 수능 성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이 많이 그 적용이 되는데요. 그 경우에는 이제 원하는 등급을 맞추면 되는데, 정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동일한 등급을 받아도 대학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능 성적으로 줄 세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분이라든가 표준 점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차차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시 늘어났습니다. 1735명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정시 모집은 감소했습니다. 1197명. 그리고 수시 모집 늘어난 인원은 대부분 이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모집 인원은 538명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되는 것이요. 지금 선생님이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는요. 지금 현재까지 이제 모집 요강이 안 나왔기 때문에 2027 모집 요강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전년도에 발표된 4월 말에 발표된 그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에 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의 경우에 그 의대 증원이 원복이 됐잖아요. 원래 예전 뽑던 그 2024학년도 기준으로 원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반영을 하면은요, 총 모집 인원에 1471명을 빼야 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에는 그것이 미반영되어 있고, 그리고
그 지역이사 제도가 이제 새롭게 이번 정부 들어서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게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5월 말에 모집 요강에 확정이 되어서 나타날 텐데 그게 이제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가 오고 가는 내용을 보면은 490명 정도 늘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538명 늘어난 그 인원에서 490명을 더하고 그리고 그 의대에 원복되어 있는 거 그것들을 빼고 나면은 총 늘어난 인원은 아마 1028명 정도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도 예측하는 결과일 뿐이지 다만 이제 5월 말에 모집 요강이 나와야지 정확한 수치는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시 모집이 전년 대비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권역별 모집 인원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그 수시 모집하고 정시 모집을 좀 비교를 해볼 건데요. 그 수도권의 경우에는요, 34.2%가 정시 비율로 잡혀 있고요. 수시 모집은 65.8%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시에 비해서 수시를 더 많이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수도권의 경우에는요, 그 수시가 거의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 같은 경우는 89.5%, 정시의 경우에는 10.5%.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수할 수 있을 것 중에 하나는 그 합계를 놓고 보시면은요, 그 수시 모집이 80.83%예요. 그런데 수도권으로 한정 지으면 사실 수시 모집은 65.8%이거든요. 그 차이를 좀 여러분들이 좀 인식하셔야 될 것 같고요. 비수도권이, 그러니까 지방이 훨씬 더 그 수시 모집의 인원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나눠 보았습니다. 전형별로 세부적으로 나눠 보았는데요.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실기 전형, 기타 전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제일 많습니다. 44%이고요. 그 다음에 많은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네. 그리고 비수도권으로 가면요, 조금 다르죠. 학생부 교과 전형이 67.9%,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 22.7%입니다. 따라서 수도권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고, 그리고 비수도권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더 선호하는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능의 경우에는요, 수도권의 경우에는 수능을 위주로 보는 전형이 94.0%입니다. 그리고 비수도권에서는 90.1%입니다. 이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네요. 네. 선생님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조금 더 알기 쉽게 그래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수도권은 교과 전형이 더 많고 수도권은 종합 전형이 더 많다. 네,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수도권에 많다면 여러분들이 종합 전형을 위주로 준비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을 갈 예정이라면 아무래도 교과 전형, 내신 공부에 더 힘을 좀 써야 될 것 같네요. 자, 지금 이 그래프는요, 지역별로 조금 나누어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그러니까 인서울대학이죠. 인서울대학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31.9%이고요. 그리고 경기 인천은 그래도 서울에 비해서는 교과 전형이 조금 더 많은 편이고요. 강원도, 대전, 세종, 충청, 대구, 경북, 부산, 울경, 경남, 그다음에 광주, 전남, 전북, 그리고 제주 이런 경우에는 교과 전형이 더 많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4번 이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에 대한 내용은요, 켄지 3호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 내용도 중복되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전년 대비 수시는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정시는 좀 줄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회통합 전형의 전체 모집 인원은 감소했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을 10% 이상 의무화 선발하고 그리고 지역균형 전형을 10% 이상 권고하는 조항에 따라서 꾸준히 증거했었는데요. 올해는 좀 줄었어요. 그래서 지역균형은 좀 늘어났는데 기회균형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소폭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인재 특별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이사 전형이라는 것도 새로 이제 생길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모집 요강 새로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역균형 전형하고 지역인재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차이를 잘 인식하셔야 되는데요. 보통 지역균형 전형은 수도권 소재 대학에서 많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학교당 추천 인원을 제한적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도 그 학교마다 제한되는 인원이 뭐 10명인 경우도 있고 10%인 경우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잘 확인하시고, 그리고 무조건 다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각 학교별로, 고등학교별로 그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은 교과 전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최저가 걸려 있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방 대학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이 있는 그 지역의 학생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충남대가 일반적이죠. 그래서 대전, 충남, 충북, 세종 출신의 학생들을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일반 전형에 비해서 조금 점수대가 낮게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또 이렇게 잘 갈 수 있는 전형이긴 한데, 또 이게 또 경쟁률을 또 잘 못 맞추다 보면 또 성적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경쟁률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공 자율 선택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 흔히 이제 우리가 무전공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이 무전공 제도가 이제 처음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유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형 1하고 유형 2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 1 같은 경우에는 대학 내 모든 전공을 지원할 수 있어요. 2학년 때. 그런데 유형 2 같은 경우에는 계열별로 진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같은 계열 안에서 있는 학과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뽑는 그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학과별 모집할 때는 아무래도 진로 역량을 좀 많이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성장 역량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건국대 예시입니다. 그래서 자기주도성이라든가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경험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학생들이 자유전공 제도를 지원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진로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데 열심히 활동을 구체화했었던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의 진로를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발전시키지 못한 학생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만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 가지 관심 있는 것들이 많이 그 생기부에 보이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지원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 색깔이 없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특히 교과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이 전공자율 선택제 같은 경우에는요, 정시 전형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전형을 선택했을 때 가장 유리할까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2026학년도부터 그 학폭 조치 사항이 대입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마찬가지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1호부터 9호까지 내용들이 자세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은 여러분들이 해서도 안 되고 이런 일을 목격하면 또 곤란하겠죠. 네, 어쨌든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있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지 맙시다. 네. 그런데 학교 폭력을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에 대학에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냐면 지원 자격을 아예 그냥 제한하는 경우가 있고요. 감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 평가할 때 정성 평가에 반영시킬 수도 있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모집 시기별 전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4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교과 전형이라고 함은 교과 성적을 50% 이상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을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이 수능 최저를 적용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중복 합격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충원율이 높다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 비해서. 그래서 2바퀴, 3바퀴가 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전년도 입시 결과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거에 따라서 학생들이 지원을 할 테니까요. 다만 적어도 3개년 정도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고민해봐라. 그리고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서류평가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면접을 보는 전형도 있고요.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서류가 더해지는 전형도 있습니다. 네. 건대하고 고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경희대 같은 경우 서류가 들어가죠. 네, 확인하시고요.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성평가를 보는 전형도 있거든요. 그 학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균형 전형이라는 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게 있었죠. 그래서 학교장 추천 전형이 대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이 그 대학별로 그 반영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산하는 점수도 다 다르고요. 동국대 같은 경우는 상위 10개 과목을 가지고 환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대학의 어떤 환산점하고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산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려면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셔서 선생님 저 이 대학으로 환산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아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환산 그 계산식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동국대 같은 경우는 정성평가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저도 적용되는 학교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3개 합 7등급을 유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2개 합 4, 인문 같은 경우에는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2개 합 5등급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네. 한양대 추천형 같은 경우 2025학년도에 처음 생겼죠. 3합 7 굉장히 높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지역대학, 우리 지역에 있는 충남대학 굉장히 많이 선호하죠. 그래서 인문 4번 같은 경우에는 국수염탕중 3개 합 12 네,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뭐 의대라든가 약학, 수의에 굉장히 높죠. 최저 기준이 꼭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과 전형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교과 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신 점수가 중요합니다. 학교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서류와 면접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잘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시고 아무래도 제일 좋은 것이 전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3개년 정도 잘 확인하시고 어떠한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은 정성평가를 중심으로 합니다. 정성평가라는 것은 교과 전형에 비해서 질적인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이 내신으로 아이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줄 세우기가 가능했다라면 종합 전형은 그런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질적으로 여러 가지 학생들의 다양한 역량들을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서류라든가 면접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 보통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단계별로 전형이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일괄합산 전형이라고 해서요. 한 번에 다 그 이루어지는 전형이 있습니다. 단계별 같은 경우 1단계로 1차로 이제 걸러냅니다. 학생들을요. 그리고 이제 2단계에서는 이제 1단계 점수 플러스 면접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괄합산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부 플러스 면접. 그다음에 그냥 서류만으로만 그러니까 학생부 100%예요. 학생부만으로만 이렇게 선발하는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장 유리한 것들 선택을 좀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서류형 면접형 그 실시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고려대, 명지대, 서울시립대, 한양대 이런 대학들이 있고요. 자세한 것들은 모집 요강이 나오면은 더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면접을 보는 전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때는 이제 제시문 기반 면접, 그다음에 서류 기반 면접이 있기 때문에 이 특성의 차이에 따른 그 성격들을 여러분들이 잘 좀 고민하셔서 대비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서류부 기반 면접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학생부 기반 면접이기 때문에 본인의 활동을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요. 본인이 세특의 활동으로 잘 해서 이제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혹은 다른 교과 선생님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평가하는 요소는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꼭 확인하시고 그러한 것들이 본인의 세특이나 그리고 활동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꼼꼼하게 정리해 놓으셔야 합니다. 평가 요소 비율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중앙대를 예로 들어보면요 융합형하고 탐구형이 있습니다. 이 전형의 차이가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융합형의 경우에는 학업 역량을 제일 많이 높게 봅니다. 그 다음에 탐구형 전형 같은 경우는 진로 역량을 굉장히 많이 보죠. 그래서 나는 좀 진로에
조금 자신이 없어. 그런 친구들은 탐구형 전형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성적이 조금 더 잘 나오고 그다음에 교과 세특에서 굉장히 나의 역량들이 잘 누적이 되어 있어. 그러면 융합형 전형을 쓰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그 비율을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제 과목 선택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시로 나와 있는 건 서울대 자료입니다. 그래서 서울대에서 이제 사회가 특히 이제 경제학부에 오려면 미적분하고 확통은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기계공학부에 가려면 물리학 2 미적분, 기하 이 정도는 꼭 좀 필수적으로 좀 들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 과목을 듣지 않았다고 해서 학교에서 뽑아주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합격 학생자들의 숫자를 비교해 보면 이 핵심 권장 과목을 들은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주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본인의 진로 그리고 그 학과에 맞는 과목들을 꼭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대학에서 평가하는 요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모집 요강, 특히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가이드북이라는 것들을 대학에서 다 제공을 하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꼼꼼하게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합 전형의 준비는 교과 수업부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어요. 내신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내신만 중요하진 않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요. 그러니까 성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수업 시간에 어떤 활동을 했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네. 그리고 그것은 생기부에 이제 누적되어 있는 기록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겠죠. 네. 그리고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반드시 구분하실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신만으로 대학을 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레인지가 일반적으로 교과 전형에 비해서 종합 전형 레인지가 굉장히 넓게 형성이 되어 있죠. 네. 그것들을 꼭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가 항목별에 따라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반드시 파악하시고 그 약점 부분을 면접을 통해서 이제 보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논술 위주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위주 전형은요, 많이 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100대 1이 넘어가는 경쟁률을 자랑하고 있거든요. 물론 뭐 100대 1이 넘어가도 실제적으로 이제 최저가 안 되는 학생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전형에서 합격을 해가지고 이 논술 전형에 그 응시하지 않는, 지원은 했지만 시험을 보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 실기 경쟁률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 다만 이제 그 한 수능에서 3등급 정도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약술식 논술이라고 해서 교과형 논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공학대라든가 뭐 한기대라든가 뭐 다양한 가천대라든가 응시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학교들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또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논술 위주의 여러분들 이 전형에 대비를 하려면 교과 공부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모의고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풀어보시고 대학에서 실제로 이제 모의고사도 진행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응시해가지고 지원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사교육보다는 공교육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원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그 대학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중심으로 잘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그 다음에 논술 가이드북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시고 여러분들 실제로 모의 논술에 응해보는 것이 훨씬 더 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수능 위주 전형, 정시 전형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정시 모집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집군별로 3회 지원 가능하고요. 대부분은 수능 점수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학생부를 반영하고요. 그리고 대학별 환산점이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학별 환산점을 한번 여러분들이 환산해 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수능 점수의 이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점수는 그 여러분들 성적표에 세 가지가 표시가 됩니다. 표준 점수, 그 다음에 등급, 백분위가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수능 점수를 바탕으로 그 정시 위주 전형에 정시에 이제 지원을 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표준 점수하고 백분위하고 등급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급은 보통 이제 최저를 산출할 때 활용이 되고요. 근데 표준 점수 같은 경우에는 원점수의 상대적 서열 점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등급 내에서도요 표준 점수가 다 달라요. 그래서 난이도에 따라서 원점수를 변환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많이 마친 학생들은 표준 점수가 높아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백분위는 그 퍼센테이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수험생 중에서 특정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수험생들의 비율, 뭐 상대적인 위치를 확인하는 데 유용해요. 그래서 보통 그 상위권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표준 점수를 많이 활용을 하고요. 중위권 대학에 이제 지원하는 친구들은 백분위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합격의 열쇠는 아무래도 대학별 환산점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환산점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총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2027 대입 전형은요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교과 전형, 뭐 교과 성적, 그리고 플러스에서 서류평가, 그 다음에 면접, 최저기준 이런 것들이 각 연도마다 이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나오는 모집 요강들을 잘 보시고요.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교과 이수 현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과목 선택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연도에 따라서 면접 반영 비율이 또 증가되는 추세이기도 하고 또 이게 좀 다른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꼼꼼하게 잘 확인하시고요. 논술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 뽑는 인원이 감소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경쟁률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선택적으로 전략적으로 뭐 교과형 논술에 응시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겠고요. 상위권 대학에서는 아무래도 경쟁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교과적인 역량, 그 다음에 논리적인 역량 이런 것들을 꾸준히 높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자연계열 논술 같은 경우에 수학 그 능력이 굉장히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좀 대비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수능이요. 사실 마지막, 그러니까 2028학년도 바뀌기 이전에 마지막 수능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N수생들이 많이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재학생들이잖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아무래도 수능에 올인하는 것보다는 그 수업 시간에 정말 그 수업 시간을 알차게 충실하게 보내시고 그리고 본인의 어떤 그 최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맞추기 위한 학생들이 있다면 그 이외에 본인의 어떤 자습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교과 전형에서는 아무래도 학생부 관리, 그 다음에 교과 이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핵심적으로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종합 전형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개별적인 활동 역량 이런 것들을 잘 누적시키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 뭐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내용들, 네, 아무래도 이제 문해력, 비판적 사고 능력, 그다음에 이제 자연 계열 같은 경우에 미적분, 기하 뭐 이런 내용들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시험 문제들이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잘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실기 전형은 예전보다 많이 없어졌어요. 네, 예체능 위주에 많이 남아 있고요.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능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학교 수업에서 굉장히 충실하게 여러분이 대비하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네, 한 가지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모집 요강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대학별 모집 요강이요. 해마다 이제 많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선생님이 만든 이 자료는요, 2027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 즉 작년 4월 달에 발표가 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5월 말에 모집 요강으로 확정이 돼서 발표가 되거든요. 그런데 중앙대의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성장형 인재전형이 새롭게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추가가 되었어요. 기존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가천대학교 성남 캠퍼스의 경우에는 교과 성적 반영하는 것들이
학생에게 유리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런 전형들은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 그리고 관심 있는 대학들은 꼼꼼하게 모집 요강을 잘 확인하셔서 본인에게 유리한 전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자료들을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입니다. 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다양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요.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들은요, 대입 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성적 분석할 수 있고요, 대입 상담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21년에 5개 대학에서 공동으로 연구한 자료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외대 등등의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셔서 본인에게 맞는 역량들을 잘 읽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그 다음에 전년도 입시 결과,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잘 분석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같은 경우는요, 면접 질문, 그 다음에 논술 문제, 그 다음에 논술 문제를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출제했는지에 대해서 출제 의도도 나와 있고요. 정답도 나와 있습니다. 모범 정답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기타 자료가 있는데요. 좌측에 있는 거는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이고요. 우측에 있는 것은 논술 가이드북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학생부 종합전형, 그 다음에 논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아롤이라는 웹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정말 꿀팁입니다. 대학 알림이 서비스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는 대다수의 학생들은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그러면 대학에서 발표하는 그 입시 결과가 왜곡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특목고라든가 자사고 아이들이 들어와가지고 점수가 왜곡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학 알림이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들어가셔서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한양대학교를 검색해 보세요. 그 다음에 대학개별 공시 바로 가기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 자료가 나옵니다. 네. 쭉 밑으로 내려보면은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5학년도 보기를 딱 누르시면요, 여기 일반고, 특수목적고, 자율고 지금 한 해 그 신입생들의 비율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내가 지금 관련 학과가 아무래도 외고하고 국제고 학생들이 좀 많은 학과일 것 같아.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대학 알림이 서비스를 봤더니 비율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그 대학에서 제공하고 있는 입시 결과가 굉장히 성적이 낮게 나왔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외고 국제고 아이들이 조금 많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좀 확인하시면 여러분들이 대학을 지원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요, 대전진로융합교육원입니다. 작년에 이제 처음 만들어졌죠. 저도 여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대입지원단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요, 진로 진학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동영상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정보들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 여기까지입니다. 네,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앞길에 정말 좋은 일들만, 그리고 꽃길만 걷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